이준석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양희 윤리위원장 18일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긴급 소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을 한 거죠. 예. 왜 했습니까? 뭐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야, 저는 이제 이양희 위원장이요. 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징계하면 이준석이가 이제 100% 가처분 한답니다. 그렇죠. 100%.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한치의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완벽하게 이제 그 절차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8일 날 하루에 버리면 이게 좀 미흡합니다. 소명 기회는 줘야죠. 그렇죠. 크게 보면 이제 징계 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출석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거 서면으로 하든지, 소명 기회를 주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 번 더 하는 게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10월 중순이면 윤리 임기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거 18일 날 네. 징계 개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28일이든 언제든 바로 이제 이거 징계하면 그럼 충분하게 진술 기회나 소명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그렇죠. 아주 이제 적법 절차를 투명하게 거쳐가지고 완벽하게 징계한다.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결국 이제 징계 사유는요. 이 이준석이가 세계인권선언 19조를 들고 왔더라고. 예, 그랬네요. 야, 세계인권선언 19조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예. 이준석, 너 세계인권선언 말하기 전에 당헌 당규부터 좀 봐. 명색이 당대표를 했으면 당헌하고 당규부터 봐야지. 뭐 이게 내용도 모르는 세계인권선언을 들고 와. 예. 너 가장 확실한 거는 이게 윤리규정 20조입니다. 그러네요. 예. 윤리규정 20조에 보면 당에 지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면 예, 그렇게 돼 있네. 그게 다 징계 사유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이준석이는요, 자기는 이제 뭐 표현의 자유니까 뭐 내 말밖에 뭐 양두구육 이런 이야기만 하죠. 그게 아니고 이게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발언이 대통령도 끊임없이 허위로 공격하고 윤리위원회를 완전히 비하하고 얼마나 그 당에 해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징계 개시를 했고요. 하면 이제 과거의 6개월 정지보다는 무조건 이게 무거워야 됩니다. 무거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탈당 권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 프레임을 잘 짜니까 마치 양도구역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써서 자기가 추가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했지만 뭐 우리 시청자들이라든가 국민들도 다 아는 거지만 지금 이준석이가 릴레이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저런 분이 어떻게 당 대표를 했나 할 정도 사람들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어느 여론조사 보면은 호감도 조사를 했잖아요. 저 갤럽에서. 근데 이준석에 대한 호감도는 24고 비호감도가 65예요. 그래갖고 그 8명 중에 꼴찌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준석 자체에 대한 국민들도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너무 많은 그런 그 정치적 투쟁이랄까 또 거기 품격에 맞지 않는 그런 언행들을 해온 점이 지금 포괄적으로 해당 행위가 되는 것이지 양두구역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인권위원회 보고관을 했기 때문에 그거 들이댄 것 같은데 그게 대해서 아주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뼈 때리는 또 충고를 했네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이 잘하고 있어요. 이준석 보고 이제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 징계의 자유. 예. 이런 데 막말 가지고 징계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징계인 게. 이걸 이게 홍준표 의원이 판례까지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만 봐도요. 며칠 전에 신당역에서 이제 스토커 살인범이 있었죠. 예. 스토커 살인범. 이때 민주당의 이상훈 있잖아요. 예. 뭘 했습니까? 아니 그냥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한 게 아니냐.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이러면서 뭐 우리 아들도 군대 가는데 그 아들 부모 심정은 어떻겠냐. 이런 게 막말했죠. 예. 이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이것도
민주당도 징계위원회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도 김성원 의원 있잖아. 예. 수해 현장 가가지고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게 말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거예요. 예. 따라서 이준석이 너 말이 전부 이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도 예를 들어 이제 타인의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이제 그 건전한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예. 사회 윤리에 반하면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하면 조금 전에 와 이준석이가 또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기자들이 왜 이래 가처분을 많이 합니까? 예. 이래 물었더니 가처분 뭐 중독 걸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뭐라 했냐면 내가 가처분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이게 부당한 행위를 많이 하니까 나는 방어적으로 아니 저쪽에서 이게 핵무기 쏘고 총 쏘는데 나는 이게 패트리어트나 사드로 방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야 이준석 누가 먼저 이게 공격했냐고. 너가 먼저 이게 내부 총질했잖아. 예. 지금 이게 동료들한테 이게 총질을 먼저 한 공격을 먼저 한 게 이준석이 너인데 너가 이게 방어라고? 자기는 이게 사드나 패트리어트 방어만 했대. 자기가 먼저 이게 내부 총질을 했잖아요. 자기가 이 당을 향해 동지를 향해 수류탄 던지고 핵무기 쏘고 자기가 먼저 공격했잖아요. 내부 총질러. 그러니까 본인도 내부 그렇게 이게 총질던데 아니 아무리 이게 뻔뻔해도 유분수지. 자기는 이게 저쪽이 부당하게 하니까 방어 차원에서 가처분이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김철근 씨 있잖아요. 김철근 씨는 이제 그 조건 양심 선언만 해주면 네. 이 말은 내 이준석이가 시켜가지고 나 어쩔 수 없이 갔다. 양심 선언만 해주면 김철근 씨는 이제 그 용서해줘야 된다. 그렇죠. 관용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이는요 영구 제명 외에는 3년 아니라 이게 30년도 안 돼요. 이준석이하고는 이게 영구 제명식이 됩니다. 예. 어떻게 제가 그랬잖아요. 삼불 정책. 이준석이하고는 어떤 협의도 안 되고 어떤 이게 양보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포용을 해서도 안 된다. 이게 삼불 정책입니다. 이런 이제 영구 제명식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청명에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10일 차입니다. 바로 제명하나 아니면 이제 탈당 권유하나 10일 차이에요. 근데 바로 제명하면 최고위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최고위가 없죠. 없죠. 그럼 이제 비대위에서 의결해야 돼요. 근데 비대위가 또 뭐 가처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네. 그래서 이제 괜히 10일 먼저 죽이려고 굳이 제명하기보다는 그냥 나가라. 탈당 권유하면 안 나가면 이제 10일 지나면 자동으로 이게 제명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가장 좋은 게 그 탈당 권유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 김철근 전 정무실장 예전에는 그냥 이준석 옆에서 뭐 껌딱지 붙어 다니지 요 근래는 뭐 사라졌더라고요. 뭐 등이 좀 갈렸다는 얘기도 나고 뭐 사이가 좀 틀어진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김철근 전 정무실장이 이준석의 대표 시절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좀 입을 열어주면은 훨씬 더 문제가 단순해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9.19 정치 입문 선언을 했다 했고 18일 날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날이라고 했고 기자 간담회인가 회견을 했는데 뭐 좋아요. 국민의힘을 저도 그런 실용적인 그런 보수 중도 정당으로 황골 탈퇴시켜야 한다는 그 주장까지는 좋은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를 중단을 요구를 했어요. 물론 뭐 그 전제가 이준석소 가처분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이전에도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반대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전에도 했었어요. 안철수 의원은 왜 이러나요 갑자기? 갑자기 또 이게 그 간철수 본능이 나타난 거죠. 간철수 본능이 요런데 이준석과 국민의힘 사이에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안철수의 문제입니다. 아니 10년 동안 이게 처음 등장할 때 안철수 현상 그때 지지율이 50% 넘었잖아요. 지금 이게 그 좋은 거 다 까먹고 지금 이게 5% 남짓 되잖아요. 그렇게 10년 정치했으면 이제 돌아봐야죠. 그렇죠. 도대체 지금도 이게 이준석하고
뭐 징계를 안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속보 또 나왔네요. 그러네. 야, 이준석이가 제가 이제 미친 개라고 했는데 미쳐도 단단히 미쳤는가 봐요. 유엔에 제소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유엔이 국민의힘 정당 내부에 징계 이런 걸 심사하는 데가 유엔입니까? 그래. 이게 완전히 미쳐도 이게 단단히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게 뭐 쓰란 게 미국 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21조, 인권선언 19조 언급하면서 유엔에 제소하겠다. 야, 정말 이게 그 황당한 이런 자가 한때나마 이게 물론 좌파 역선택이지만 대표했다는 게 상당히 부끄러운 그리고 이게 그 나라 망신 아닙니까? 야, 이준석 정말 이게 어떻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이게 밖에서도 새듯이 예. 유엔까지 가서 이게 국가 망신 지금 시키려는 이런 이게 그 행동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준석의 행태, 과거에도 손학규 전 대표가 이준석한테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질게 공격을 해갖고 대선배를 아주 그냥 이 시궁창에 몰아넣지 않느냐. 지금도 그런 행태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자중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가 바로 지금 비호감도 65%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준석에 대한 호감도가 꽤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면은 이준석 자체가 물론 뭐 국민의힘을서 퇴출이 돼갖고 어디서 뭐 무소속을 하든 뭘 정치를 그만두지는 않을 사람이지만 재기 자체가 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뭐 20대, 2대 남들만 좀 지지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유엔에 제소한다 하면서 그 사유를 들은 걸 보니까 가장 이제 그 신군부 발언 있잖아요. 네. 신군부. 네. 그때 탄원서를 냈죠. 이 탄원서를 유출한 게 이게 국민의힘이 업무상 비밀 누설죄 범죄라는 거고요. 고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업무상 비밀 누설로 신군부 발언 탄원서를 유출했기 때문에 네. 이게 불법이니까 위법 수집 증거니까 신군부 발언 가지고 내를 징계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주장이에요. 신군부 발언만 가지고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준석. 아니 이게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업무상 비밀 누설은 공무원이 네. 직무상 지덕한 비밀을 누설하는 게 업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근데 이 재판할 때 있죠. 네. 요즘은 이게 모든 게 전자소송입니다. 이 말은 당사자가 제출한 게 전부 전산화 돼가지고 다 이게 당사자가 열람이 되는 거예요. 네. 네가 낸 서류들도 우리가 다 열람하고 우리가 낸 서류도 네 다 열람하잖아. 네. 공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모든 소송 서류는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걸 뭐 비밀 누설했다고 유엔에 제소하면 진짜 이게 국가망신 아닙니까? 아무리 법을 몰라가 무식해도 너 이준석 너 변호인한테 한번 물어봐. 소송 서류 낸 게 업무상 비밀 누설이 되는지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지금 이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이제는 집권당의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정치를 정치 문제로 풀어야지 모든 것을 법에다가 호소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유엔까지 가서 제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 보면은 이분은 진작 정치를 그만두었어야 할 사람, 퇴출돼야 할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17일에 경찰에 소환돼 갖고 17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도 이달 안에 이준석 수사는 마무리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도 얘기하고 국수본 본부장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뭐 이번 주 아니면 내주 초는 돼야면은 이제 이준석 수사 발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뭐 무조건 이게 방송 나가 입만 나불나불 대면서 떠드는 게 왜 너 수사 받을 때는 도둑 고양이처럼 이게 몰래 들어왔다가 예. 지하로 BMW 타고 몰래 도망치더라고. 왜 너 한마디도 안 해? 그렇게 언론에 나가서 떠들더니 예. 당당하게 수사받을 때 기자회견 좀 하고 그다음에 나갈 때도 기자회견 좀 하지.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제 자기가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보니까 이게 자기가
제가 말했잖아요. 질문 4가지도 알려주고 증거가 엄청나게 수집돼 있다고. 예. 여성까지 다 특정해놨습니다. 예. 여성까지.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그냥 갔다가 보니까 이게 뭐 혼이 나간 거죠. 뭐. 본인도 놀라 자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하로 몰래 이게 도둑 고양이처럼 도망간 거 아닙니까? 뭐 차는 또 BMW를 몰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경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해놓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결국은 근데 이거 무고죄하고요. 증거인멸 특히 무고는요. 결국은 근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제가 또 이준석이한테 한 팁을 알려주면 참 이게 내가 이준석이한테 정보를 좋은 정보를 주는데 너 이게 이번 사건이 이제 검찰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한 4-5군데 압수수색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경찰이 그게 문제예요. 경찰이 김철거의 핸드폰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기각됐잖아. 예. 이준석이 수사를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너 이번서 검찰은 달라. 이번에 이재명이 봤지. 두산 건설이 성남 FC 후원금 하루에 20군데 압수수색 하잖아. 예. 너 이준석 핸드폰, 그 다음에 너 매일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 노트북, 그 다음에 그 집, 그 다음에 너 대표 있을 때 집무실, 검찰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 들어갈 수 있으니 빨리 이게 숨기나. 제가 이게 미리 힌트는 주지만 검찰은 이제 경찰하고 틀립니다. 이번에 그 송치만 되면 아마 이제 제대로 한 번 더 수사하고 그리고 이게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이제 검찰 수사는 너 경찰은 뭐 10몇 시간 받았지만 훨씬 이게 더 검찰 수사는 힘들 거다. 이걸 제가 경고드립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의 충고를 좀 잘 들으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런 법적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모든 노력을 집중해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데다가만 지금 이준석이는 정렬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검찰 수사로 넘어가면 경찰도 지금 너무 문구적 된 거예요. 진작 이준석에 대한 핸드폰이라든가 또 노트북 뭐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불러가지고 17시간인가 조사만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이준석이 놀라 자빠진 거 아닙니까? 검찰로 이제 넘어가서 제대로 된 수사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퇴출되면 그냥 자연은 이준석 아닙니까? 예. 그때는 뭐 얄짤 없죠. 아, 그럼요. 제가 근데 그 경찰에 저도 서울청에 사건이 많아요. 아는 분도 많고 예. 물어봤더니 이게 이준석이는요 조율회가 간 게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 저번 주에요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체포하라. 이준석이 체포해야 된다. 네. 공소시효가요. 그때 추석이 26, 7일인데 선물을 2, 3일 전에 준 거예요. 2, 3일 전에.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한테 강력하게 경고를 한 거죠. 저번 주에 방송 보세요. 이준석이 체포하라. 이걸 하니까 놀란 거 경찰도 책임이 너 경찰이 다 지낸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는 28일 이후에 공소시효 넘기고 놀라고 어떻게든 버텼죠. 예. 근데 경찰이 이제 체포영장이나 하면 이게 망신당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끌려 나갔다. 공소시효가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마 이게 그 경찰이 지금은 이제 그 상당히 그 의혹을 왜 팀장이 바뀌었더라고. 상당히 그 의혹을 가지고 이게 철저히 합니다. 따라서는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양 논점에 너 유엔 총회 갔는데 한마디만 제가 더 하면 유엔 총회. 이준석 지금 이게 유엔 총회 너 유엔 재판소 가면 한마디만 하면 이게 너 그 유엔에는 황정수 같은 판사는 없어. 이게 황정수 같은 판사가 유엔에 재판관 하겠습니까? 너 없어. 너게 국내는 황정수가 정의당 지지자인데 너게 물 먹이려고 계속 편들어 주지. 유엔에 너 편들 판사가 어딨냐 말이야. 그리고 이게 그 유엔의 미국 헌법 이야기하죠. 네. 우리 미국 헌법의 판례가요. 표현의 자유 판례가 이런 게 명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두 팔을 마음대로 휘두를 자유는 상대의 코앞에서 멈춰야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게 내 팔을 내 마음대로 흔드는 게 표현의 자유야. 그렇지만 이게 상대의 코앞에서는 멈춰야지. 그럼 상대의 코를 때려버리면 그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거야. 따라서 너는
너 행위는 이미 당에 엄청나게 해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미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따라서 이제 뭐 저는 국내에서도 안 되겠지만 유엔에 가면 이게 웃음거리 돼가지고 바르게 각하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진짜 제가 보기 정신이 나간 이게 유엔에 가겠다는 지금 이게 드디어 완전히 맛이 간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아무튼 이준석의 행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금도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좀 정신을 차리고 이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 생각까지도 저도 접었고 이준석의 정치 인생도 이제 종을 쳤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이준석만 정리가 저는 되는 게 아니라 봐요. 이준석의 그 부역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일당. 한 너댓 명 됩니다. 이것도 이게 필요하면 징계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오늘 편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김웅 이 사람에게 배지 아닙니까? 예. 김웅에게 빨리 징계해야 돼요. 이렇게 윤리를 공경하면 그 다음에 김용태 있잖아요. 예. 최고위원했던 이것도 이게 노가 오늘 떠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정리해야 되고. 허은아도 뭐. 그 다음에 당시- 김재섭이라고 이제 도봉갑. 예. 김재섭. 예. 이것도 이게 윤리를 맹비를 하더라고. 아니 말 한마디 가지고 왜 징계하느냐. 그러면 이게 보도 지침을 달라. 이렇게 떠들더라고. 이런 게 이준석의 부역자들 있잖아요. 같이. 이런 자들도 이게 저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청년 세대들이 많이 놓이 됩니다. 이준석이는요, 정치를 이게 진짜 더럽게 잘못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아빠 찬스 때문에 이준석의 아버지가 유승민하고 동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비대위원부터 해가지고 성상납이나 받으면서 그러고 이게 좌파 역선택으로 대표까지 하면서 한 번도 이게 정치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데 청년, 이게 우리나라 표준 청년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겸손하고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올라간 이런 게 새로운 청년 정치를 펴야 되고 저는 이준석과 그 일당들은 정리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이준석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